전국에서 국민학교 여학생들의 정신대 강제 징발 기록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영화국교에서 44년 8월 여학생 8명이 정신대로 끌려가기 직전에 찍은 기념 사진. 예. 앞에 8명 같다. 이 8명, 앞에 8명을 정신대로 보내기 전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도 분명히 강제라고 하지만 형식은 강제가 아니고 분명히 학교에서 설득하고 부모들이 사인하고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면 되게 좋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이요. 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12살, 13살, 14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앞에 보이는 그 오른쪽에 웃고 계시는 할머님. 이케다 마사에 할머님입니다. 이케다 마사에. 이때 사진은요, 1994년 일본 오사카에서 이 할머님이 지나가는 여성한테 홍보물을 막 나눠주는 사진이에요. 마치 얼핏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전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엽서, 할머님이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매년 한 1,500장 정도의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엽서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내가 조선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내가 공부 가르친 12살 아이들을 정신대로 보냈다. 본인이 했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놓고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이 이케다 마사야스가 최초로 조선에서 국민학생을 일본으로 정신대에 보냈다는 것을 폭로하신 최초의 인물이에요. 당사자로서. 동시에 그 북한에서 일본군 납치했잖아요. 북한에서 일본 사람 납치했을 때 그때 난리가 났고, 지금도 아직도 그 납치 문제가 일본과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인데, 이때 이 할머니가 한 말, 일본이 북한의 소녀들을 납치했고 학살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라. 이런 말을 일본 사회에서 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가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가 사실은 집은 그 나라현의 이코마시입니다. 이 산이 이코마 산이에요. 이코마 산. 이코마 산은 딱 뭐냐면 그 오사카하고 나라현 사이에 요 이코마 산이 딱 막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되게 중요한 게 1910년대 때죠. 요 이코마 산을 뚫은 거, 뚫어야죠. 터널을 뚫어야죠. 이코마 터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이코마 터널은요, 굉장히 공사가 어려웠던 게, 워낙 여기가 지반도 안 좋고, 지반이 약하고, 또 물도 많고, 그래서 터널 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가 욕심을 부리고 공사를 막 단행하죠. 이 업체가
오마야시 구미라는 업체예요. 건설회사. 오마야시 구미. 아주 악랄한 것들이죠. 근데 이때 오마야시 구미가 여기를 공사할 때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에요. 조선인. 조선에서 징용 간 분들. 오마야시 구미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거죠. 당시 터널 뚫는 장면들. 이 오마야시 구미가 1904년에 러일 전쟁 시 이 오마야시 구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부선, 경의선 사업, 또 구전 철도 관계가 철도 같은 거를 이 오마야시 구미가 같이 하거든요. 이게 계기가 돼갖고 조선인 노동자들을 다 일본으로 취업을 시켜서 여기서 이 터널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코마 터널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공포의 터널 중에 하나, 귀신 나온다는 터널로 유명한 터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훗날 이 당시에는 뭐 조선인 죽은 거 누가 알아봤습니까? 나중에 1977년 6월 달에 이때 긴키 니폰 철도의 사장인 이마자토 에이조라는 분이 여기에 위령비를 세워요. 조선인 위령비. 근데 이 이코마 터널이 조선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제일 조선인들이 있잖아요. 영화 중에 제일 조선인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꽤 많잖아요. 아마 박치기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거 재밌습니다. 제일 조선인을 주제로 한 이야기죠. 여기서 그 제일 조선인이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막 싸우다가 뭐냐면, 야 너희들 이 꼬마 터널 누가 판 건지 알아? 응? 국회의사당 대리석 어디서 갖고 왔고 누가 쌓았는지 알아? 막 그런 얘기예요. 이거 조선인들이 한 거예요. 일본 국회의사당 대리석 조선인들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케다 마사에 선생님 집이 또 어떻게 또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이케다 마사에. 이때가 2006년 3월 12일 구술할 때 사진인데, 이케다 마사에는 그 식민자 2세예요. 식민자. 여러분 용어를 좀 할게요. 식민자, 식민지인 용어가 좀 달라요. 식민지인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식민지인이죠 뭐. 식민자는 일본 사람, 지배자죠, 지배자. 그래서 조선에 살던 일본 사람들을 식민자라고 불렀고 조선인들을 식민지인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식민자는 제조 일본인, 제조, 제1 조선인이 아니고 제조 일본인. 예, 맞습니다. 조선에 온 이주민. 근데 요 마사에는 식민자 3세라고 해야 되나 2세라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 때 왔으니까. 예. 전라북도 고창에서 1922년 식민자 2세겠네요. 2세로 태어났어요. 2세로. 아예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한국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그 부모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들어왔고, 딸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서 딸이 결혼해갖고 딸을 낳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들어올 때 영구적으로 있으려고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나라를 쟤네들이 식민지로 딱 삼은 게 1910년이잖아요. 근데 10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있을 마음이 없죠. 그런데 언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이민을 오냐? 진짜로. 진짜 이민. 말 그대로. 이민이라고 해야지. 아예 살려고. 정착하려고 오는 게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야. 청나라 별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조선 지배해도 되겠는데? 별거 아닌데? 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민 열풍이 싹 불어요.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구 목적으로. 이게 청일전쟁이죠. 이거는 이제 청일전쟁 그 평양 전투를 그린 이 판화입니다. 미즈노 도시가타라는 사람이 그린 판화인데, 청일전쟁 해보니까 청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일본이 뭐 아주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일본 본국에서도요, 조선으로 이민 가라고 엄청나게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선 실패한 사람들, 일본 본토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안 오고요. 일본 본토에서 사업을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뭐가 좀 안 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딱 본 곳이 조선. 저기나 이 희망의 땅. 그런 마음으로 한몫 잡자. 조선 가서. 마치 신세계처럼.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조선에 올 때는요, 개인이 오는 게 아니고 아예 가족이 같이 한 번에 오는 거죠. 아예 영구히 살려고 오는 거니까. 가족이. 아까 이케다 마사의 조부도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중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 이 그림은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신문에서 게재된 만평이에요.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인데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봤을 때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는 건 이런 모습이었어요. 겁대가리 없이. 동양새끼가 어디 러시아랑 붙으려고 그래. 근데 웬일입니까?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그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도 일본에 대해서 막 감탄했어. 감탄하고, 윤치호 같은 사람들 감탄하고, 어떻게 러시아를 이겨? 그렇게. 근데 사실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조금만 더 했으면은 일본은 망했죠, 이때.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때 일본은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8년치 그 국가 예산을 돈을 빌려가지고 정말 총동원해서 싸운 거였고, 러시아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러일 전쟁 끝났을 때 아마 조선에 독립군이 있었다면은, 그 독립군이 일본과 싸웠으면은 일본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근데 이겼어야 돼. 중요한 거는 이긴 다음에 이 엄청난 전쟁 비용을 썼지만 훨씬 더 많은 배상을 받아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미케다시 조부는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그냥 일본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그 오늘 말하고 하는 이 미케다 조부는 러일 전쟁 끝나고 1905년에 그 가족이 한 번에 싹 들어옵니다. 그때 이케다 씨의 어머니가 6살. 이케다의 아버지는 1910년에 단신으로 들어와갖고 전라나도 고창에서 금융조합에 종사를 해요. 금융조합.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그 1920년대
그 전남 무안 금융조합 건물 앞에서 총회를 여는 거예요. 금융조합. 금융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조합이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센터가 금융조합이었죠. 특히 농촌 사회를 완전히 식민지 그 정치체제로 재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금융조합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 많은 경우 대부분 관료 아니면 이런 금융조합으로 오는 거예요. 식민지. 당연하죠. 초기니까. 식민지화 하는 일원으로 오는 거니까. 이케다 씨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일 놈이지만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뭐 영국 사람들이 인도 가서 하는 거나 똑같죠, 뭘.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처음에 온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실패를 보고 조선에서 여기서는 성공을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악질이 많은 거야, 악질이. 와갖고. 그런데 이 이케다 씨가 결혼하고,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애가 어렸을 때는 전라남도 고창에서 살다가 나중에 평안북도 창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 남산 인근에서 일본인들 집단 지역에서 살아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 집단 지역에 살았어요. 나중에 이 이케다 씨 같은 경우는요, 조선에서 22년을 있었어요. 태어나갖고 22년. 거의 조선인이죠. 그런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태어나갖고 22년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에서 소학교, 그리고 여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리고 조선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국말을, 조선말을 한마디도 못해. 왜 못하냐? 근데 이런 기록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거는 거의 그거잖아요. 미시사. 그 개인들한테 가갖고 직접 물어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보면서 되게 많은 거를 사실은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크게 탁 쓴 거하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하고 보면은 다른 거가 많아. 이건 미시사니까. 그러니까 더 사실은 뭐라고 할까? 아, 그랬구나 진짜. 뭐냐면 일본 당시에 조선에 태어난 일본 사람들 있죠. 조선 사람과 만날 기회도 없고 항상 일본 사람들하고만 있고, 실제로 이 이케다 씨도 22살까지 있으면서 조선인들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만나봤자 누구 있냐면 당시 일본 사람들이 다 부리고 있던 조선 하녀 혹은 기사, 하녀와 기사 외에는 조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말 쓸 필요 없어. 밖에 나가면 다 일본말 쓰는데 뭘. 그러면서 조선인들 지역과 일본인 지역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저쪽으로 장춘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일본인 마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 도로에 조선인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는 편말이 달린 그런 게 새끼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린 나에게도 여기는 조선인데 조선인은 들어오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하고. 근데 이걸요, 제가 일본 놈들이 조선 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하고 이게 구별 짓는 거,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쟤네들이 뭐 그냥 이렇게 구분 짓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이 뭐라고 할까, 그 모멸감을 주는 짓이에요, 개새끼들 이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 구별 짓자,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끼줄로 묶고 하는 게. 일본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지금도 일본은 아닌, 물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계급제도가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불악이 있잖아요. 불악. 천민불악.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천민불악이죠. 뭘 아니야. 그래갖고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죠. 또 천민불악 출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죠. 얘네들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안 찾아놨나? 찾아놨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1970년대까지 일본에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쿠민이라고 해갖고 아예 딱 구별짓고 있잖아요. 특히 도살업, 장례업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아마 종교적으로인 마음도 있고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이 계급 그런 차원 떠나서 불가총 맞죠? 이걸 떠나갖고 일본 애들은요 여기에 완전히 종교적 의미도 있어요. 정말 더러운 것,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 막. 근데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을 한 건요 조선인 자체를 거의 브라카민으로 본 거예요. 진짜 분노할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 내선일체 얘기한 거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하나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선을 거의 브라카민으로, 불악 천민으로 아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일은 전부 조선인의 일. 회사에 가서 일본인은 책상 일이었지요. 전차의 차장이나 운전수는 조선인이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왔을 때 그걸 일본인이 하고 있어서 나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일본인은 높은 직업, 조선인은 낮은 직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뭐냐면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아니면 한 번씩 일본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가면은 일본에서 운전을 일본 사람이 하잖아요. 그거 보고 울었대요 막. 왜? 미키엘 씨 눈에는 운전은 조선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런 아주 낮은 사람들만 하는 건지 알고 아주 골 때리죠. 네. 앞에 보이는 기사는 1948년 11월 16일 날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개성 만월 국민학교예요. 개성 만월 국민교가 지금 50주년 행사를 하는 거예요. 50주년. 48년도에 50주년이니까 1898년도에 세워진 건가? 그러면 오래된 거죠. 이케다 씨가 41년도에 경선 제1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맨 처음에 부임하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예요. 개성에 있던 만월 국민학교. 근데 이케다 씨는 사범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사들도 다 사범학교를 졸업해야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케다 씨는 그냥 여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사가 아니고 그 무자격 교사인 대용교원이라고 있어요. 대용교원. 대용교원으로서 취직한 거죠. 이것도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있죠. 이 앞에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조선 7대, 조선 총독부 7대 총독인 미나미지로예요. 미나미지로. 이 미나미지로 때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3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42년도에 쫓겨갔는데 그 사이에 뭐 신세 선배, 창씨 개명 다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미나미 때. 근데 미나미 때 미나미가 뭘 하냐면요. 앞으로 징용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징용을 생각해갖고 뭘 하느냐. 한국 식민화 그 교육 정책 하에서 앞으로 징병제를 실시할 거가, 징병제를 조선에서. 그래갖고 조선의 초등학교 시설을 막 확장을 해요. 학생을 많이 만들어. 야 돼. 왜? 징용해야 되니까. 근데 초등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교사가 모자라요. 교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사를 일본에서 초빙교원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일본도 교사가 모자라. 왜? 남자들이 다 징용 나가니까. 그러면서 결국 대응책으로 우선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그 대용 교원으로 쓰고 그러다가 채용 후 선발기간과 그런 잠깐 강습기간 가진 다음에 정식으로 쓰는 제도를 만든다고요. 이게 잠깐. 그러니까 이케다지 아주 운이 좋은 거지. 그렇게 학교에 딱 들어가갖고 교사가 된 거예요. 그때 재밌는 말. 이미 남성들이 없게 되었어요. 다 징용 나간 거예요. 징용. 교사도 점차 여자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교사가 부족했던 거죠.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들어갔대요. 남자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여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정신대 동원령이 그래서 더 막 강화되는 거예요. 여성들밖에 없으니까. 41년 3월 달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필답고사 보고 구두시험 보고 그 다음에 대형교원으로 채용돼갖고 3월 달에 졸업했는데 4월 달에 뭐 이 국민학교로 발령받았으니까 이 개월 만월 국민학교로 서울역에서 기차로 1시간. 당시 찍었던 사진. 여기 중간에 세 번째 요분이 이케다 씨예요. 근데 41년이면은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때 이후로 사진을 못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왜 못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교원 사진을 못 찍었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난 거하고 사진하고 뭔 상관이지?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전쟁 났다고 왜 교원들이 모여서 사진을 못 찍지?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보면요. 이때 조선인 여자 교사들이 있어요. 다 한복 입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한복을 이때까지는 입었는데 이 다음부터 42년부터는 한복을 못 입었대요. 한복을 못 입었대요. 아, 한 선생님께서 물자 공식 때문에요? 그런가? 맞아. 하긴 뭐 쇠붙이 같은 거 다 떼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때 교사들이 월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조선에 들어온 일본 교사들이요 월급이 본토보다 많았어요. 본토만큼 월급 받고 거기에 가봉이라고 해갖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고 그리고 본토 교사와 똑같이 퇴직금, 연금 보장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교사들이 질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건 또 되게 의외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 무시할 것 같으면은 되게 안 좋은 사람들만 보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온 조선인 그 교사들의 대우가 좋았고 좋은 사람을 보내려고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일본 놈들이 진짜로 조선을 진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 마음이 있었겠죠, 뭘. 이 학교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당시 2,400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있었던 학교고, 그리고 당시 어머니들, 부모들이 학구열이 엄청나게 높았대요. 엄청나게. 그래갖고 애들 공부할 때 아예 부모가 따라와서 같이 수업을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생활 여건이 좋은 거예요. 살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댓글 갑자기 뭐라고요? 댓글창 보는 척 하시느라. 예. 제가 또 뭘 안 했습니까? 지금 제가 댓글창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래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당시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뭐 안 해봤냐면 이때 이케다 씨가 가르친 이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일본말을 진짜로 잘했대요. 진짜로. 얼마나 잘했냐면은 일본말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인 아이들이 쓴 일본말은요, 본토말이래요. 본토말. 그래갖고 일본인 선생님들이 조선인 아이들한테 그 본토 발음을 배웠대요. 그 정도로 발음이 좋았대요. 완전 오리지널 일본말이죠. 아마 그렇겠죠. 뭐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를 망했고 그 이후에 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케다 씨가 조선에서 태어났네?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케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조선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난 거죠. 조선이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엄청 좋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해봤자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 부모예요. 그러면요 20살 조금 넘는 나이예요. 20살까지 아니겠다. 20살 20대 후반 정도 나이? 그럼 20대 후반이면요 그 부모도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다가 일본말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 아이도 잘하지만 그들의 부모들도 일본말을 너무 잘했대요. 거의 네이티브죠, 뭘.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미시사를 보면서 정말 그랬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두 사람이 아침에 아이랑 와서는 수업이 끝나고 청소까지 도와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해보면 일본인이 우리들을 감시했던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말을 잘 노트에 두었다가 돌아가서 그걸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엄마들은.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다르죠. 왜냐면 이때는 신여성 바람이 있으니까 배우고 싶은 거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핑계대서 같이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아들 졸업식 할 때 그 엄마도 같이 올라가갖고 정근상을 받아요. 진짜 웃기죠? 그런데 이때 이케다 씨가 하는 말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학생이 자꾸 없어져. 이때가 1941년도 아닙니까? 41년도. 41년도인데 이케다가 처음 부임한 이 만월 국민 학교, 국교에서 어느 순간부터 여학생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뭐냐면 저 아이들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조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거야. 조선의 여성들을 일본 놈들이 끌고 가서 성착취, 성폭력 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동안에 다 쉬쉬거리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애들이 만주국이 좋아서 만주로 가출한 거야, 그렇게. 아니, 왜 하필이 만주야?
그거는 위안부 끌려간 거 인정하는 거예요. 만주에 일본군이 있으니까. 글로 많이 갔으니까. 사실은요, 당시 위안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케다 씨는 위안부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는데 정말 위안부라고 했을까? 표현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위안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이건 1925년 동아일보예요. 당시 우리나라 여성단체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응? 뭐 경성여성단체, 조선여자 뭐 교육협회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경성여자 청년회가 있는데 여기서 언제 말이 나오냐면요. 위안이라는 게 여자 청년 청년회에서 일반 가정들 부인들 기타 뭐야 이 부인들에게 뭐 일시의 위안을 뭐 제공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쓰는 게 위안이지, 위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40년도 1년부터 이제 미국과 전쟁하잖아요. 일본이요.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징용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전시체제가 됐는데 미국과 전쟁하면서 그게 강도가 훨씬 세지죠. 훨씬 세지면서 조선 사람들을 더 징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조선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아예 조선이라는 인식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나는 일본인이다, 일본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선일체, 아주 강력한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하는 게 뭡니까? 창씨개명이거든요. 창씨개명.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일본어로. 이게 194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씨개명. 40년도부터. 윤동주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하는 중에 창씨개명 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죠. 예. 이것도 다 아까 이 미나미 시로 때 일어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케다 씨가 학교에 있을 때 조선인 여성들은 다 창씨개명을 했대요. 근데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어떤 여고사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여고사를 보면서 본인이 가서 막 장난쳤다는 거예요. 아, 부럽다고. 나도 내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나는 개명 문제로 고민하는 동료에게 여배우처럼 이름을 붙이면 좋지 않나요? 라고 가볍게 농담을 던지고는 내 이름이 싫은데 나도 바꾸고 싶어 하고 한마디가 덧붙였습니다. 한심한 노름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케다 씨는 식민자 2세잖아. 2세. 이 사람은 진짜로 그냥 조선이 일본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가 무슨 친일자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한테 일본말로 일본 역사 가르치고 천황한테 충성하라는 가르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 아이들이 천황한테 궁성 요배하고 참배하고 그런 것들 전혀 이상하지 않아. 조선인들이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 이거 왜 고민거리가 아니거든. 조선인들이 조선인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창씨개명하는 거, 이게 조선인들한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를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었는지를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리케이님께서 슈퍼챗을, 아유 감사합니다. 아리케이님 아까 슈퍼챗 주시지 않았나요? 아리케이님이 아까 슈퍼챗 주시지 않았나요? 두 번째 주신 건가? 아, 맞죠? 아까 하셨는데 또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에 2번 안 되는데, 원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저는 요번에 처음 느꼈어요. 이거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리고 진짜 뭐 신세참배라든가 아니면 그 동원령, 그리고 정신대 보내고 징용 앞잡이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물론 악질 교사도 많았죠. 그런데 이케다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부끄럽고 이걸 참여하려고 평생 그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런 게 나쁜 건지를 전혀 몰랐대요. 전혀. 오히려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좋은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케다 씨가 정식 교원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바로 자기의 마지막 학교죠. 방산국민학교로 가요. 방산국민학교. 그 방산국민학교가 기사가 났는데 70년도에 학교가 이제 없어져요. 이게 마지막 졸업식. 없어져요. 이 방산학교는. 근데 이케다 씨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처음 가자마자 맡은 학년이 1학년 담당하다가 곧 같이 있던 선생님들이 다 징용 끌려가니까 이제 본인이 이때는 44년이에요. 5학년을 맡아요. 5학년을. 44년에 5학년을 맡아요. 아니 43년에 5학년. 그리고 이 맡은 학년을 또 한 번 가르쳐갖고 6학년 때 또 맡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5학년 아이들을 내가 6학년으로 진급을 시키면서 내가 또 교사를 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중학교로 이제 보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44년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애들하고. 부모하고도 잘 알고. 이케다 씨의 말에 따르면 진짜 열심히 가르쳤대요. 황국 식민서사, 군인치교, 뭐 교육치거, 암송, 뭐 일본어, 일본 역사 진짜 열심히 가르쳤고 본인이 봤을 때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아무도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고. 또 당시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애국반, 도나리굼이라고 해서 애국반이라는 게 있어요. 애국반. 지역마다. 여기를 아마 이것도 뭐 내선일체의 전략이겠죠. 이 애국반의 반장이 누구냐, 조장이 누구냐면 조선인 학부형이거든요. 당시 조선인 30대 학부형이 그 애국반 그 주부였고 이 사람들도 집에 가보면은 집에 그 일본 천황 이거 뭐라고 하죠? 어형진이라고 하나? 이 그림이 딱 있고 황후 이 그림 있고 여기 맨날 절하고 이렇게.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고 아 우린 다 같은 일본인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항상 궁성요배하고 일본 궁 있으면 거기 보고 이렇게 절하는 거. 기미가요 시청하고. 나중에 알았대요. 조선인들이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당시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인들이 제일 어려워한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합니다. 이중교 배례. 이거는 뭐냐면요. 엽서인데 여기가 황거,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이잖아요. 일본 왕이. 근데 그 앞에 다리가 있어요. 근데 아치가 2개라고 해서 이 다리를 이중교라고 불러요. 이중교.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냥 천황의 상징같이 보는 건데 학교에다가 일본 천황 사진을 놓는 거는 그 신성한 사진을 감히 여기 달 수 없다 해서 학교에 천황이 아니고 천황 집 앞에 있는 요 다리 사진을 걸어놓고 그 다리 사진 앞에서 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나중에. 그래서 이걸 되게 본인이 반성하는 얘기를 써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억지로 했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모르죠. 또 억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분 말에 따지면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학교에 있었던 조선인 선생님들은 몰래 아이들한테 조선어 그리고 조선 역사 같은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
근데 드디어 이젠 때가 됐죠. 앞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요. 2012년 2월 29일 날 앞에 장군의 딸 김을동 의원, 당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을 중심으로 이명수 의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전범기업을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쟤들 왜 저러지? 하죠. 이때는 김을동과 사람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에요. 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사할린 강제동원 국내 유속회와 또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58개를 딱 발표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과해라. 임금 지불하고 사죄해라. 임금 지불이에요. 배상도 아니고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다. 전범기업 할 때 나오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면 후지코시, 강제공업, 여기가 이젠 유명해요. 이날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가 후지코시 강제공업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이케다 씨가 자기 학생들을 보낸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강제공업, 후지코시. 1944년 5월 달에 교장이 이케다를 불러요. 그래서 군부의 요청이라고 6학년 중에 근로정신대 갈 학생들을 좀 모집하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가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케다 씨는 딱 들어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자기는 정말 좋은 줄 알았대. 정신대로 가면은 특권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대. 이걸 듣고 진짜로. 근데 교장이 그때 뭘 강조하냐? 되게 중요시 여긴 거. 이런 증언이 중요해요. 절대로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지 선생님이 지명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걸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케다가 이때 학생들한테 가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에 가면은 쌀밥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굶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일하고 오면은 졸업장도 준다. 막 그런 식으로. 돈도 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주 영화도 본다. 영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화하고 이 시대의 영화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매주 영화도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가고 싶을 정도. 아마 요 말이 이케다 씨가 평생 괴로워한 말이래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진심이었대요. 나도 가고 싶을 정도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나 가고 싶다고 막 손들고 그랬대요.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대요. 어딜 가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케다 씨가 한 집 한 집을 다 다니면서 부모들을 설득을 해요. 좋은 거다. 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 5명이 알겠다고 사인을 하고 거기에 아마 뭐 고등학교 여학생인가 한 명에서 6명 정도가 돼서 1944년 7월 2일 날 일본 군수공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 45년도 2월 달에 또 한 명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케다 씨가 보낸 학생은 총 6명이에요. 44년 7월 달에 5명, 45년 2월 달에 1명, 5명을 보냈대요. 보낼 때 그 아이들을 마중 나가려고 서울역에 갔는데 서울역에 한 150명 되는 여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 반 아이들을 딱 만나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웃고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 온 아이들하고 지금 나하고 되게 친해졌다고 막 이렇게 해맑게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기억에 남고 또 그 아이의 언니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되게 화를 냈어요.
이케다한테 너가 사람이냐 막 그렇게. 근데 언니의 얼굴은 너무 슬퍼 보이고 그게 자기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은 아닌데 이 사진은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44년 8월 8일 정신대로 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학생들 이 애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는 이제 잠깐요. 아 이게 지금 모인 건가 전국에서? 이게 한겨레에서 92년 1월 17일 날 나온 기사에 한 거예요. 전국에서 국민학교 여학생들의 정신대 강제 징발 기록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영화국교에서 44년 8월 여학생 8명이 정신대로 끌려가기 직전에 찍은 기념 사진. 예. 앞에 8명 같다. 이 8명 하나 앞에 8명을 정신대로 보내기 전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도 분명히 강제라고 하지만 형식은 강제가 아니고 분명히 학교에서 설득하고 부모들이 사인하고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면 되게 좋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이요. 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세님이 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천영화국민학교. 이 사진이에요.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여러분. 12살, 13살, 14살.